좋아요. 아주 좋네요. 리모컨이 있었으면 좋겠어. 틱틱틱 이렇게 딱 녹화가 되게끔. 자, 아무튼 오늘 대망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단원으로 예상되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예 날 잡고 오늘 오전 중에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확인학습까지 끝내도록 유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최대 최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절망적일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부딪혀야지 뭐. 부딪혀서 그거를 깨버려. 알았지? 이겨내버려. 자, 우리 오늘 필기하기 이전에 빈칸 먼저 채워보도록 합시다. 1페이지 피시고 1페이지 피면요, 거기에 선생님이 1 하고서 땡땡과 땡땡의 관계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유추를 해볼까? 뭐뭐와 뭐뭐의 관계일까? 밑에 한번 쓱 보고서 한번 생각해봐봐. 2차 함수와 판별식 나왔습니다. 또? 앞이 네.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네요. 근데 지금 약간 우리 영훈이가 비슷하게 접근했어. 근데 판별식은 이름이 판별식이 아니잖아. 앞에 뭐가 붙지? 아니? 뭐뭐뭐뭐뭐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네,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쌤이 보려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거기는 판별식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옆에 빈칸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그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간에는 x축에 접한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x축에 접한다. 그럼 옆에 판별식은 당연히 0이 되어야 되겠죠. 등호를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요. 그럼 그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실근이 없다라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그 부분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x축이랑 안 만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x축이랑 안 만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2차 함수가 항상 떠 있어야 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 2차 함수가 항상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걸 제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에는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네, fx는 함수를 제시해줬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자, 기준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첫 번째 그래프 보니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그 위에 칸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fx는 빵의 해, 그 빈칸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칸은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판별식은 0이다 라고 할 테고 그때 fx는 빵!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알파 하고 괄호 열고 중근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 잘 보세요. x축이랑 안 만나. 분명히 2차 함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모든 실수 x에서. 그랬을 때는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들어가야 되며 fx는 빵! 2차 방정식의 해는 허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허근.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한번 본다고 했으니까 쌤이 필수 예제 10-1번부터 한번 볼게요. 눈팅으로 얼른 봐봐. 필수 예제 10-1번. 얼른 눈으로 보자. 세 개의 포물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1번.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자, 그 상황. 그 다음 2번.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 뉘앙스의 차이 느껴지나? 하나만 x축이랑 만난다 그랬고 적어도 하나가 x축이랑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이거 뭐 써야 될 것 같아?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 그래서 내가 써줘야 돼. 첫 번째 봐봐. 제시된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 자,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려면 판별식 얘는 짝수 판별식 써도 될 것 같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나는 여기다가 쭉 해놓고 자 a 범위를 잡도록 할게. 마이너스 2 찍고 여기다 2 찍고 자 지금 제가 x축이랑 만나려면 일단 미안합니다. x축이랑 만나려면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요렇게 새까맣게 요렇게 칠해지는 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도 가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쌤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역시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어디하고 어디야? 마이너스 3하고 0이 됨을 알 수 있겠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그럼 얘는 이번에 쌤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짝수 판별, 빨간색이라고 해놓고 파란색을 집었어요? 잠이 덜 깬 건가?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여기가? 플러스. 아하이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요거 계산 좀 해줘봐. 이거 내림차순 해줘봐. 마이너스 a제곱 4이 마이너스 3인가?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더 a제곱 마이너스 4이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인수분해 되나요? 뭐하고 뭘로 돼? 3하고 1 요렇게. 그럼 나 1 여기 찍어가지고 얘하고 또 뭐야? 3, 3, 3, 3, 3, 3 찍고 얘는 요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됐지? 자 이제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번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이랑 만나는 범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래요. 하나만 x축이랑 만나는 범위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만. 주호야? 자는 거 아니죠? 뭐죠? 나 물어볼게. 그럼 나 물어볼게. 여기에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 개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거지? 두 개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거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몇 개야? 하나. 노란색 그래프 하나만 만나겠지.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만나. 세 개 다 안 만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1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만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어느 영역? 여기랑 여기 영역을 니네가 답으로 해줬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 등호 넣어버리는 순간 얘도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답할 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렇게 해줘야 하나의 그래프만 x축이랑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에도 등호를 넣어버리면 파란색 그래프도 2차 그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등호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은가? 영원이 어때? 준아 괜찮은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까? 2번? 2번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적어도 하나가 만나면 돼. 그러면 하나가 만나도 돼, 2개도 만나도 돼, 3개도 만나도 돼 상관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우린 뭐야? 안 만나는 경우를 본 다음에 그거의 반대를 얘기하면 된다고. 안 만나는 데가 여기 아니었나? 그치? 그럼 그거의 반대를 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는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네, 범위, 뭐 판별식 쓰는 거는 여러분은 다 할 거예요. 그치? 근데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 범위 체크를 잘 해가지고 물론 근데 한 가지 이제 쌤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는 지금 경우가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범위 체크할 때요. 선생님이 알록이 딸록이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받아들일 때는 아 오케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 뭘 말하는지가 바로 눈에 보이지만 샤프 혹은 연필로 푸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알았지?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뭐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표시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범위 표현을 여러분들 해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 A예요 A. 여기 A입니다. A예요. 고마워요. A입니다. A. 우리 준아 안 들고 잘 듣고 있었군요. 쌤은 지금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이따가 여러분들 스스로 풀 때 지난번에 우리 영원이 선생님이 풀어준 건 오답을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이 안 그래도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봤거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여기다 풀어보고 적혀 있더라도 안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다시 한번 풀어본 상태에서 풀린다. 그럼 그건 오답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필수 예제 10-2번요. 그러니까 사실 필수 예제 10-1번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뭐냐 이거. 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뭔 거 같아? 사실 거의 주력하고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x축이랑 2점에서 만나니 1점에서 만나니 이걸 물어보는 게 원래 이 문제에는 출제자 의도는 그거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네가 구분을 지을 수 있어. 이게 원래는 메인 포인트라고. 근데 이거 범위를 겹쳐주는 걸 또 몰라가지고 애들이 틀리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주력하고 이 문제의 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넘어갈게. 필수 예제 10-2번. 이거는 왕별표. 왜냐면 이것도 이제 바로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5일 때 평행이동시킨 꼴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라고 이야기하면 맨날 틀려가지고 맨날 이준아 식작성하고 막 그래서 준아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근데 얘는 이제 함수로 표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방정식 fx는 k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잠깐만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 이거 잠깐만 필기 좀 할까요? 우리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하나 필기만 합시다.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2차 함수.
네, 꼭지점이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도 사실은 2차 함수를 배웠는데 그때 2차 함수 배울 때 뭘만 맨날 주구장창 물어봤냐면 꼭지점 뭐니? 꼭지점 뭐니? 꼭지점 찾아라. 꼭지점으로 2차 함수 표현해라. 맨날 주구장창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라. 이러니까 우리도 꼭지점이 제일 중요해. 꼭지점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칭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2차 함수 딱 나왔다. 그러면 대칭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바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1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는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2차 함수는요. 대칭축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대칭의 특징. 선대칭이라 하면 x는 m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형태를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대칭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함수 표현법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선생님이 이걸 적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봐봐. fx는 한번 봐봐. f 2m-x fx는 이 f라는 이 함수는 있잖아. x 대신에 2m-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 지금 x는 m에 대한 선대칭의 특징이 있는 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지? 하나만 더 볼게요. f m-x 얘는 f m 플러스 x 요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주구장창 겁나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지? 내가 항상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어. 왜지? 저게 왜 저게 똑같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 볼게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기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쌤이 여기에서 그냥 요만큼을 x라고 한번 쳐볼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정의역은 m 플러스 x라고 x의 값, 그 정의역의 변수 미지수를 m 플러스 x, 여기에 정의역은 m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느껴져? 뭐냐면은 여기 얘를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이 둘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x는 m에 대한 선대칭이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다라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 정의역 있지, 이 변수 있지, 이 변수들이 더했을 때 평균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평균. 우리 이거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평균.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지 않습니까? 그쵸?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다고.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다고. 그치?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다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대칭축이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자꾸 이거랑 헷갈리는 게 이건 이제 번외인데 뭐냐면 자꾸 니네 주기 함수랑 헷갈려. 주기 함수. 같은 반복되는 반복 운동을 하는 함수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주기함수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f 여기 보면 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함수가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것도 선대칭인가? 이거는 표현이 비슷하잖아.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지금 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x가 소거가 돼, 더하면. 알았지? 그러니까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돼. 얘는 x의 부호가 서로 반대. 근데 얘는 x의 부호가 서로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주기함수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구분을 좀 잘 지어라. 이거랑 비교했을 때 구분이 가능해야 돼. 알았지? 더하기는 주기구나. 그 다음에 빼는 거는 대칭함수, 대칭성의 특징을 알려주는 거구나. 얘는 주기성이고 쟤는 대칭성.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한다면 얘들아 이 얘기 아닐까?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어떠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얘들아 항상 x값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대칭축의 2배 돼야 되죠.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나?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항상 그 x값의 합이 대칭축의 2배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어놓고 요 x값이랑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2m이요 라고 해야 돼. 쌤이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요 x값이랑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2m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선대칭의 특징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0-2번 다시 갑니다. 필수예제 10-2번 갈게요. 지금 요 놈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3 fx 이렇게 나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x축이랑 만난대요. 잘 봐.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읽어보자. fx는 빵의 해가 마 1하고 3이야 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지만 지금 저 fx 있잖아. 대칭축이 바로바로 x는 1이야 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라고. 자동으로 이게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뭐 물론 사실 무궁무진해요. 근이 2개래요. 뭐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것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되게 많잖아. 그리고 심지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야.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간다. 나한테 물어보는 게 1번이 뭐야? 아하, fx는 k. 이거의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이거 물어보고 있다, 이거. 이제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 값이 k, 나 k 뭔지 몰라. 그냥 여기 뭐 어딘가 있다라고 쳐봐봐. 그랬을 때 얘 x좌표랑 얘 x좌표랑 더했을 때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학부에 이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요거 말고 2번이요. 그래서 쌤이 별을 지금 한 3개를 치라고 한 이유가 2번 때문입니다. 2번. 알았지? 2번. 갑니다. f 2x 플러스 1은 빵.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려.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려. 합도 구하라 그랬고 곱도 구하려. 응?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봐봐. 우리 알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요 얘기를 했다고. fx는 빵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f 하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별의 형태 있지. 이 별의 형태. 저거의 합 뭐야? 2야. 저것의 곱 마이너스 3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적으세요. 그냥 여기에서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두 근 하면은 가정하라고 얘기했어. 내가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라고. 알았지? 간다. f 2 알파 플러스 1은 빵. f 2 베타 플러스 1은 빵. 준식은 근은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된 거 맞습니까? 그럼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이게 뭐구나. 이게 마 1이구나. 이게 뭐구나. 이게 3이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읽어버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얘가 마1이래. 그럼 알파 니네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아? 알파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 베타 얼마라는 소리야? 2가 아니라 1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0이야? 0. 두 근의 곱은 마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우리 준아가 이걸 잘 못하는데 우리 준아가 놓친 것 같은데 눈을 비비다가 저기 서서 들을래? 알아요? 제가 이걸 많이 못하죠. 너무 슬프네요. 슬프지 않아요. 문제 풀 때만 안 보여요. 이제 맞추면 되죠. 아하하. 이제 맞추면 됩니다. 할까요? 넘겨봅시다. 넘겨봐서 2단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 봅시다. 2단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빈칸과 빈칸의 위치관계 어떻게 될까? 뭘까? 유추해봐. 2차 함수하고 직선 나왔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 또? 물론 사실 2차 함수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함수도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정석에서는 눈치 빨라. 포물선. 눈치 빨라. 사실 아래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아래 넣어놨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2차 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포물선이랑도 포물선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포물선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포물선이라고 적도록 합시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1번 한번 우리 준아가 읽어줄까요? 포물선 Y는 아니 그 제목부터. 포물선과 직선은
또 밑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가 아니 그 밑에 내용. 포물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뭘까요? 교점 옳지.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네. 연립방정식 따라라라의 해이다. 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고 있는데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요. 바로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교점을 구하려면은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봐야 된다면 그래프로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2번 우리 영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포물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직선 y는 mx 더하기 n 이 둘에서 y를 소거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x는 mx 더하기 c 아니에요? 시를 바꿔요. 쌤이 어제 이거를 검수를 뭐 한 걸까요? 내가 했거든요, 이거를. 아,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박. 이건 눈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어? 그럴 수 있어? 선생님 펜 하나만 잠시만 빌려주세요. 정말 싫다. 땡큐. 네. x 더하기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네. D가 0보다 클 때는 3은 다른 도시일 때는 음. 1을 다른 도시일 D는 0이면 3은 중요인데 D를 적고 D가 0보다 작으면 3은 다른 중요인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나? 포물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결국에는 뭘로 한대? 판별식으로 한대. 판별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점을 찾으려면 방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바로 위에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점이 몇 개인지를 보려면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 방정식의 해 개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2번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10-3번 있죠? 필수 예제 10-3번 하고요. 필수 예제 10-4번 요 두 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얼른 풀어보세요. 시작! 필수 예제 10-3번 보자. 얘들아, 이거 문제 보니까 약간 좀 뜨악하지 않았어? 약간 왜냐면은 1번이 A하고 B를 내가 모르잖아. 근데 문제에서 1번하고 2번 2차 함수 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있잖아.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 왜냐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만났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게 뭐래? 직선이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와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이 되지 않냐라는 걸 사실은 1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A, B 몰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우린 망하는 거고요. 얼른 쓱 봤을 때 직선을 알려줬네. 그 직선과 이 2차 함수와 교점을 찾으면 그게 1번의 답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찾기를 바라며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좌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1,7 두 번째 점은 2,4가 정답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교점을 알고 있으니까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무려 두 개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A, B 모르는 그 2차 함수에 대입을 해서 A 값과 B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10-4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포물선 두 개의 포물선이랑 동시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풀기 좀 수월한 편이지 않았나요? 그치? 그냥 뭐 하면 되죠? 접한다? 접한다. 판별식은 0, 판별식은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내가 요거는
사실 물론 접한다 해서 문제 풀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나는 너네들한테 조금 더 보는 눈을 길러주기 위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봐봐, 앞에 보시고 필수예제 10-4번 있잖아요. 쌤은 사실 나한테 제시된 2차 함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더라. 그치? 그다음 두 번째 2차 함수 봤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뭐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더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대칭축.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대칭축. x는 2, 대칭축. x는 2, 5. 대칭축이 지금 똑같네. 그치? 그래서 나는 얼른 이거를 x-2의 제곱으로 나타냈더니 뒤에 4 붙으면 됐었고, 괜춘? 얘는 y는 마이너스 빼서 x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뒤에 뭐 남아?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끝이야.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내가 2차 함수를 그리려고 봤을 때 한 놈은 위로 볼록인 거는 어디에서? x는 2에서 접했다라는 소리고 x축이랑 한 놈은 위에서 이렇게 뿅 하고 떠있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2,4 얘는 2,0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이 직선이요 요런 코럼 이렇게 동시에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직선은 어느 점을 지날까요? 바로 2,2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을 잡을 때요 그냥 y는 m은 모르지만 x-2 플러스 2라고 잡고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써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았지? 물론 m의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도 있어? 뿅 해가지고 요쪽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테니까 m의 값은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필수예제 10-4번을 볼 건데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만 봐주면 될 것 같고 쌤 이렇게 잡은 다음에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판별식은 0 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갑니다. 정답은 m은 2루트 2 n은 2 빼기 4루트 2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네. 같은 직선이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직선은 어떤 점을 잡고 점대칭의 특징이 항상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지금 이 2차 함수랑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크기가 같아. 그럼 이 벌어지는 폭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겠지. 그럼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중점에 대해서 이 둘의 관계도 서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직선 또한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필수예제 10-5번 한번 볼까요? 네. 주구장창 우리는 지금 판별식을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잠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0-5번하고 필수예제 10-6번하고 두 문제는 선생님이 일부러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라는 의미로 두 개를 옆에다가 나란히 갖다 놨거든요. 일단 필수예제 10-5번 한번 볼까? 직선이 3개의 포물선에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점의 개수를 미리 알려주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필수예제 10-6번 볼까요?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실수 m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 문제는 그 실근의 개수를 네가 직접 구해 라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의 뉘앙스의 차이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푸는 방법이 달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 것 같으나 첫 번째 유형은 실근의 개수가 뭐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실근의 개수 좀 구해볼래? 라고 하는 문제예요. 알았지? 자, 첫 번째 문제 스타일은 실근의 개수를 나한테 미리 알려줬다. 첫 번째, 실근의 개수를 미리 알려줬어. 먼저 알려줌.
푸는 방법은 판별식입니다. 얘는 판별식. 나한테 실근의 개수가 고작 뭐 2개, 1개, 0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 있지? 야, 이거 있잖아. 실근의 개수 좀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 있죠? 알았지?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려야 돼. 왜 그래프로 확인을 해야 돼?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뭘 확인을 한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둘이 다른 거야. 실근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오케이, 나 이것도 판별식 써야지 라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뉘앙스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라고 쌤이 두 개 문제를 이렇게 나란히 갖다 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 편하지 않을까? 네, 뭐 어차피 지금 필수예제 10-5번 여러분들 풀라고 시킬 건데요. 왜냐면 10-5번은 간단해요. 결국에는 판별식만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특히나 뭐 2개다. 그러면 0보다 크다. 하나다. 0이다. 0 없다. 그러면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을 여러분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는 하나일 때가 우리가 판별식은 0이라고 쓸 테니까 그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될 건데 거기에서 약간의 숫자가 수식이 살짝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그것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3하고 y는 ax 더하기 b. 자, 요 두 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쓰게 될 텐데 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을 쓰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마이너스 b는 빵. 자, 여기서 판별식 써볼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3 마이너스 b. 얘가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2차 함수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이에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입니다. 같이 따라와봐. 눈으로 풀어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x제곱 6-a의 x 플러스 7 빼기 b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판별식이 b제곱 봐봐. 마이너스 4ac 7 빼기 b 얘가 0이야. 왜냐면 얘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마지막 가볼게. y는 지금 이번에 뭐냐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야. 근데 y는 ax 플러스 b였으니까 얘도 내가 방정식 x제곱 더하기 4 빼기 a의 x 그 다음 플러스 5 빼기 b는 빵. 여기서 판별식 가볼게.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야, 너무 땡큐하지 않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내가 왜 뭐가 땡큐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행히도 4b가 있어요. 4b가 있고요. 4b가 있어요. 지금 이걸 토대로 쌤이 다 싹 다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기준이 되는 게 이거라고. 내가 이 필수예제 10-5번을 너네들한테 풀어보라고 시켰을 때 과연 얘네는 어느 부분에서 막힐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다 쓸 거야 이거. 내가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식정리를 못해가지고 질문이요. 이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4b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4b는 이라고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a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잖아. 된 거 맞아? 그럼 그거 얻다가 여기다 뿅, 그거 얻다가 여기다 뿅 집어넣어가지고 a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문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수 a, b를 찾으라고 얘기했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이게 일단 메인이 돼야 되고요. 혹시라도 수식 계산을 할 때 좀 복잡할 때 지금 쌤이 두 번째로 소개한 건 사실은 약간의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네, 식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됐죠? 네. 사실은 10-5번보다 내 생각에는 10-6번을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지금 한번 해봐봐. 지금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기는 했어. 일단은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쌤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 근데 사실은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다. 그래서 그래프를 2개를 그릴 예정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대칭시켜라 하는 그래프의 꼴로 그려놓을 수 있었고 요 정도는 여러분은 할 줄 알잖아. 얘는 뭐야? 항상 어딜 지나는 직선이지?
4,0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근데 쌤이 저거를 보고서 그러면 4,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봐봐 얘들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버렸어. 그럼 교점 개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점점 더 가다 보면은 교점 개수가 갑자기 생기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 어느 순간? 뭐 하는 순간? 접할 때, 접하는 순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를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있잖아. 점점 이렇게 가. 그럼 가면 계속 몇 개야? 몇 개지? 얘를 이렇게 했다가 살짝 옮겨. 그럼 여기서 쭉 두 개? 저쪽이 이렇게 저쪽이 이렇게 가면은 그럼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띵 요렇게 나눠가지고 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게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저 접하는 순간부터 양수까지는 두 개가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기 점에서 쌤이 접하는 순간 말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쭉 가다 보면 얘가 이제 쭉 해가지고 뭐 하는 순간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맞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쌤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받고 이때의 기울기보다 딱 더 커지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계속 두 개씩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내가 이거 파악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걸 기준으로 쌤이 요 점선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기울기가 음수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 음수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요렇게 되면 계속 교점은 몇 개 생길까? 두 개가 정답이죠? 두 개. 왜? 여기서 무조건 하나 만나고 쭉 가다 보면 저쪽에서 또 하나 만날 테니까. 그래서 계속 두 개 되다가 뭐 하는 순간 또 이놈이랑 뭐 하는 순간 요렇코럼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일 때 그때 교점의 개수는 순간 3개였다가 얘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요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무려 4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언제일 때까지? 얘가 기울기가 요거인 순간일 때까지 0인 순간일 때까지 계속 4개였다가 0이 딱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고 얘보다 살짝 더 커져버리는 그때는 0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잘 느껴야 돼. 알았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그 순간은 뭐야? 첫 번째 얘 구해야 돼. 두 번째 얘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0이니까 편하게 될 수 있겠고 이때의 기울기를 내가 구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때의 기울기는 원래 기존에 있던 쟤란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하고 지금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 직선하고 만났을 때 뭐 하는 순간이냐고 접하는 순간이잖아. 이때만 판별식을 쓰는 거라고. 그래프로 확인을 한 후에 판별식을 쓰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그때 판별식 써보자.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 x 그 다음 플러스 4m은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m이라고 쓰면 그냥 바로 쓸게요. 0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간다.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m 플러스 9는 빵. 그럼 그때 m은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1하고 9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선생님 이거 1일 때예요? 9일 때예요? 자 1일 때하고 9일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1하고 9가 두 개가 나온 걸까? 원래 0,3까지 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렇지. 나이스. 잘했어. 맞아. 요게 원래 이렇게 밑에 있었거든요. 여기 밑에. 그치?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요렇게도 접하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의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기울기는 뭐였던 거야? 9가 바로 정답이었던 거야. 그래서 1번일 때의 기울기는 9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2번 일대의 기울기도 한번 볼까요? 2번 일대의 기울기. 2번은요, 함수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다고, 그치? 그래서 우린 저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하고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4는 빵 하고 요 두 개를 봐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서 정리할게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m인가? m 마이너스 3인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4m이니까 마이너스 4m은 빵.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는 빵. 그때의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9가 나오면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질문. 둘 중에 또 뭘 답을 해야 되니? 원래는 얘가 또 우린 이거 함수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간. 그럼 그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9라고 해야 돼?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음미해봐. 자, 요거 잘 봐야 돼. 괜히 또 마이너스 9라고 했다가 또 낭패 보지 마시고. 왜냐면 음수는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y축에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순간이 있었고 쌤이 이거를 더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를 접할 때는 기울기가 얘보다 훨씬 더 세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음의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정답이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0인 저 순간일 때까지. 그럼 이게 지금 m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이제 구분을 지을 때가 됐네. 오케이. 해보자. 자, m에 대해서 기준을 나눠가지고 그때마다마다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랑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양수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0하고 여기 0보다 조금 더 커져.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계속 없었어. 계속 없다가.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을 때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그때 교점의 개수는 빵개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얘를 먼저 적어야 되긴 하겠네. 기울기가 0일 때 요걸 먼저 적어야겠네. 기울기가 0인 순간에는 교점의 개수는 2개였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0하고 9 사이에서는 빵개였어. 그런데 기울기가 9가 딱 되는 순간 1개가 돼 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기울기가 9보다 커져 얘들아. 9보다 커져. 얘보다 그냥 계속 커져. 그럼 그때 몇 개 된다고? 2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양수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됐죠? 그럼 음수일 때 볼까요?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음수인 순간일 때 봅시다. 0보다 작아져요. 어디일 때까지? m이 0보다 작고 마일보다 커요. 이거 음수인 영을 가볼게요. 음수부터 적을 걸 그랬네. 마일하고 0 사이입니다.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라 그랬죠? 슝 그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무려 이때는 4개나 나와요. 그런데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순간일 때가 교점이 3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기울기가 마일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계속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온다. 기울기가 마일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2개씩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대소 비교를 좀 예쁘게 해가지고 작은 순서대로 쌤이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수, 양수 나눠서 저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페이지 피냐면 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3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있죠. 거기 부탁인데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해주시고 제발 이 단원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2차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를 배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심지어 근의 분리가 근을 분리시키는 건가? 라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 하면 어떤 것이냐면 근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양근을 가져야 된다라던가 이러한 근에 대한 조건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번 개념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하고 나와 있네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의 근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첫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를 조건에 알맞게 그리고. 잘 보세요. 분명히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뭘 이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수를 이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다음 세 경우를 따져본다. 경계에서의 블라 블라 블라. 혹시 기억나는 거? 근해 분리 문제 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띡띡띡. 그거 넣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대칭수. 오! 나이스. 이영훈이 답을 다 말해줬어. 맞아. 쌤이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던 그 한판축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함수값의 부호, 그리고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요 세 가지거든요. 그거를 우리 정석책에 나와 있는 대로 쌤이 얘기를 불러주자면 첫 번째는 y값의 부호입니다. y값의 부호. 이게 바로 함수값이 되겠죠? 네, 두 번째 축의 위치.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을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판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한판축. 근데 쌤이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나 이거 너네한테 물어볼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내가 어떤 함수값이 음수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어. 질문. 판별식을 써야 될까 안 써도 될까? 다시 얘기할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그런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확인이 됐어. 그럼 난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미 X축보다 아래쪽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됐다라면 X축이랑 반드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알고 있으니까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근해 분리는 무조건 한판적. 왜 쌤이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수상의 문제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수원에서 또 나와요. 수원 문제를 쌤이 예전에 너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원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일찍 시작했다고 하는데 얘가 수원을 한 3번인가를 했다라는데 계속 못하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는 수상이 안 돼 있는 거야.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근해 분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산술기하도 몰라. 이러면 수원에서 진짜 망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단어는 쌤이 하이라이트를 치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수원을 잘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까지, 수원에서 또 나온다 라는 것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0-7번 갑니다. 문제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보입니까? 두 개의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개의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자, 보세요. 잘 느껴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아,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문제구나. 근해 분리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할 때 우리는 한판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필수 예제 지금 10-7번입니다. 지금 제시된 게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n-4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빵. 그러면 한판축 대한 문제를 근해 분리 문제를 풀 때는 fx는 이렇게 잡아서 얘를 함수로 보라고. n-4x 그 다음 플러스 2m 이렇게 해서 함수로 내가 관찰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X축과의 교점이 2보다 큰 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두 근이 모두 2보다 커. 자, 이 상황만 쌤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X축과의 만남이 지금 두 개가 돼야 되는 거 내 눈에 보이고 2보다 큰 쪽이니까 2 잡아놓고서 오케이 2보다 큰 쪽에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의 부호 뭘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렇지. 2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입니다. F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함수값의 부호 체크. 두 번째 갑니다. 판별식 써야 될 것 같아. 확실히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가볼까?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지? 그치?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 여기다 뭐도 넣어야 돼? 0도 집어넣어줘야겠네. 그치? 두 개의 근이라고만 표현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축의 방정식이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축의 방정식까지 니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또 질문을 해볼게. 근데 이거 진짜 3개 다 써야 되나? 하나만 쓰면 안 되나? 3개 다 써야 돼? 선생님 만약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충분히 표현되는 거 아닌가? 그럼 저기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나이스. 잘 봐야 돼. 왜냐면 이 2개만 쓰면 어떤 상황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가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렇게 2차 함수가. 그러면 2를 집어넣어도 양수 나오는 거 보이지? x축이랑 만남도 2개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2개만 쓰면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이 2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므로 반드시 뭐도 넣어야 돼? 축의 방정식도 넣어야 돼. 그치? 근데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니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미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 왜냐면 축의 방정식 찾을 때 저렇게 미지수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또 찾을 때 뻘뻘 될 수 있는데 물론 저거는 쉬워. 왜냐면 2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거 x는 이미 n-4예요 라고 잡을 수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살짝만 미분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미분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붙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지? 요거 앞으로 나와서 2x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그냥 쓰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축인 지점입니다. x값이. 알았지? 그럼 여기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n-4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n-4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네. 성분이 모두 2보다 크다고 저 상황은 미끄러지지 않나요? 네? 어떤 상황? 약간 축의 방정식이 네. 근이 모두 2보다 크다고 했으면 왼쪽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2개의 조건으로는 이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정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거를 그냥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근데 이제 쓸 수 있으면은 미분하는 거 그냥 바로바로 하면 축의 방정식 찾을 수 있으니까 뭐 두근은 모두 2보다 크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대요. 두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되겠죠? 되겠죠? 축의 방정식만 2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가 두근 사이에 있대요. 3번 가볼까요? 2가 두근 사이에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가 두근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 x축이 있을 때 2가 여기 있는데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근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럼 여러분 2 집어넣었을 때 이거 함수값 이미 얼마라는 거 알아? 음수라는 거 알았어. f2를 집어넣으면 음수라는 거 알았다고. 판별식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축의 방정식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그냥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필수예제 10-8번 볼까요? 필수예제 10-8번도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0-7번, 10-8번 지금 빨리 해보세요. 두 문제 시작. 봅시다. 그 필수예제 10-8번 한번 볼게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제시됐는데 한 근은 마일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fx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 x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m 빼기 2 이렇게 잡아놓고 한 근이 마일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근은 마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알파 베타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써야 되는 건 뭡니까? 마일 집어넣었을 때 뭐? 음수다. 1 집어넣었을 때 뭐? 음수다.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축의 방정식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음수라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자, 2번 갑니다. 2번. 자, 2번 문제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번에 쌤이 gx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fx라고 잡았기 때문에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6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고 이번에는 마일하고 1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라는 그 얘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한 판 축 갑니다. 첫 번째 함수값 g, 마1 양수여야 되고요. g1 양수여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조건만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쓴다라는 건 위에 붕 떠 있어도 양수잖아. 근데 우리 위에 붕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뭐도 써야 돼? 판별식 써야 됩니다. 판별식 양수다. 문제에서 지금 서로 다른이라고 했나요? 아니네요. 두 개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0도 될 수 있겠네요. 항상 그거 확인하세요. 알았지? 세 번째입니다. 요것만 쓰면 되나? 양수이고 두 개의 근에서 만난다. 요것만 써도 되나? 이런 상황만 쓰잖아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 있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1 요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도 양수고 심지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났지만 이 상황 말고 얘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분하면서 미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분하면 6x 플러스 6m은 빵 이거입니다. 그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m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마이너스 m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축의 방정식까지 요거 세 개 쓰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네, 근의 분리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무조건 한 판축 쓴다. 무조건 한 판축.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실력정석 필수 예제 문제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좀 적어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쌤이랑 조금 심화 개념에 대해서 적도록 할게요. 알았지? 앞에다 필기할 내용들을 쌤이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2차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쌤이 여기에다가 들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은요 2차 함수가 딱 하나만 주어지지 않고 두 개 정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y는 그 다음 또 뭐 a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있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봐봐. 2차 함수 들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수학에서 두 개 이상 뭔가가 제시된다. 그럼 뭘 체크해야 돼? 관계파. 우리는 지금 심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쌤이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2차 함수들 나오면은 관계 파악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최고차항 계수가 저렇게 같다. 그럼 과연 저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오, 개 나이스. 둘이 평행 이동을 시키면 뭐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포개줄 수 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y는 x제곱 요런 거 있고 쌤이 조금 더 내려가지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런 함수를 제시를 해주고 꼭 여기에다가 꼭 평행한 이러한 직선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 그래서 너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 여기 넓이 한번 구해볼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둘은 평행하다고 할게. 둘을 지금 봤더니 얘를 그대로 1만큼 내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둘이 완벽하게 뭐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일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쌤이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엥? 맞죠. 그래야 아 그쵸 맞죠 깜짝이야. 그치 맞지?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렇게 쓱 지우고 내가 어떠한 직선 하나를 제시를 해놓고 교점에다가 뭐 수선의 발을 내린다 뭐 요런 코런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교점에다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를 여기로 뿅 올려서 뭘로 요렇게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저 직선을 빼버릴까? 약간 이렇게 그럼 문제가 미안해 이거 직선을 빼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할게. 봐봐 여기다가
내려서 x는 마 1, 여기다 내려서 뭐 x는 2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x는 마이라고 x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봐봐. x는 마 1, 그 다음에 x는 2로,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될 때 말이야. 알았지? 그럼 그때는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낫겠네. 직선이 아니라. 됐죠? 한 번만 더 상기시켜볼까? 또 예전에 쌤이 한번 너네들한테 요 문제 낸 적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놔두고 gx를 갖다가 쌤이 예전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잡아둔 다음에 너네한테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f1, f2, f3 이렇게 블라블라 계속 다 곱해. 어디까지 곱하냐면 f10까지. 근데 세상에 마상에 그걸 또 나눈대. 뭘로 나누냐면 G1, G2, G3 이렇게 해서 함수값들을 열라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나눴을 때 그 결과값이 뭐가 돼? 라고 묻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애들이 이제 개헬이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저 1, 2, 3 저거 다 집어넣어? 막 이러고 있어. 물론 1, 2, 3 몇 개를 집어넣어 보면은 규칙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싸 알았어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겠지. 근데 일단 2개 이상 뭔가가 제시되면 제시되어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차 함수에서 아까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준하가 꼭지점이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비로소 꼭지점으로, 왜냐면 평행이동 관계다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 대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행이동 관계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부재가 꼭지점이야. 꼭지점의 관계로서 평행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거에서 꼭지점은 지금 뭐냐면 2분의 1, 4분의 3. 이 정도는 여러분은 뭐 찾을 수 있으니까 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겠지? 아, 얘는 평행이동 관계인데 어떻게 평행이동 관계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구나. 그러지 않아? 그렇다라는 거는 fx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g에서의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f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gx랑 같다라는 소리구나, 함수값이. 이렇게 식작성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G1은 F2와 같다. 오케이, 땡큐, 약분, 땡큐, 약분, 땡큐, 약분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가 된다? G10분의 F1만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지금 2차 함수들 얘기가 나와서 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여기에 그냥 뭐 같은 얘기긴 하는데 조금 다르다면은 y는 예를 들어 a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아. 그러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럼 이렇게 만약 부호가 서로 다르고 크기는 똑같아. 그럼 지금 봤을 때 한 놈은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한 놈은 위로 볼로 이러한 상태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그러면 여기 이 꼭지점들을 기준으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대칭이동이에요. 어떤 대칭 관계일까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꼭지점과 꼭지점에 대한 여기에 중점이 있을 텐데 그 중점에 대한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 그것까지 여러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개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인데 크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 얘는 지금 나한테 뭔가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그 점은 어떤 점?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 꼭지점과 꼭지점의 중점.
이거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 네, 2차 함수들 제시가 됐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다. 그러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 한번 해볼 것. 물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도형의 이동은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런 관계들을 보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문제를 보는 그 사고가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좀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도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해. 자, 2차 함수 나와 있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쌤이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다 내가 직선 하나 소개할게. 여기 뿅 y는 mx 더하기 n.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지금 만나는 상태인데 쌤이 어떤 걸 한번 보고 싶냐면 얘랑 있잖아. 기울기가 똑같으면서 접하는 요 직선. 얘를 y는 뭐 mx 플러스 뭐 k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이랬을 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직선하고 만난 요 x 좌표가 지금 알파하고 쌤이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접하는 저 직선하고 접한 요 접점의 x 좌표는 뭐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거는 여러분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대원 학부에도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결과를 먼저 얘기한다면 그냥 한번 찍어봐. 직관적으로 찍어봐. 뭘 것 같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중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아?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건 별로 좋은 설명은 아니지만 중점 맞아요. 얘하고 얘 중점입니다. 알았지? 자,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내가 이거 항상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만났어. 둘이 만났잖아 지금. 그럼 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얘하고 지금 mx 더하기 n이 만났다. 둘이 만나면 무조건 뭐 한다? 빼서 는빵. 그래서 방정식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은 빵.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하고 얘가 만난 거다.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k는 빵.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해를 나 지금 모르지만 그냥 감마라고 잡아볼게. 요 놈을 그냥 감마라고 잡았을 때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지. 어떤 걸 보려고 했었냐면은 이 둘의 한 말이야.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변화 속에 일정함이라는 게 있다고. 뭐냐면 얘랑 얘 봐봐.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 잠깐만.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얘 있잖아. 접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뭐였을 거냐면 중근이었을 거란 말이지. 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얘를 두 번 더한 거랑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는 게 되는 거라고. 두 근의 합. 뭐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고로 감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접하는 저 접점의 x 좌표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다.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준아? 중간에 잠깐 놓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거 방정식 작성하는 거 괜춘? 요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 그다음 여기 방정식 작성하는 건 요거랑 요거. 거기까지 괜춘? 그럼 그때 해가 얘는 알파 베타고 얘는 그때 해를 쌤이 여기를 감마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감마는 접했으니까 중근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둘의 방정식을 가만히 보니까 2차항,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얘네 둘이 합한 거랑 이거 두 개 합한 거는 같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선생님이 식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마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 대원외고 학회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저거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고 야 이거 중점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 개념은 꼭 알고 계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상황 있잖아요. 두 그래프가 만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그래프라는 건 꼭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날 때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 풀었냐. 방금 전에 쌤이 저거 문제 풀 때도 야, 이차 함수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렇게 직선이 있었어. 근데 둘이 지금 만난 거야. 그럼 우리 뭐 작성한다고? fx 빼기 gx는 빵 하고서 방정식을 작성을 했었고 그때 만나는 요 놈을 알파, 그때 만나는 요 x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치? 아까 전에 쌤이 개념을 읽으면서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랑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 풀 때 있잖아. 여러분들 어떤 눈도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거 사실은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 그럼 그 hx라는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그 hx라는 그래프는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고 이때 x축과 만나는 좌표들이 알파와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 왜 쌤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간혹가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대원 학부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쌤이 지금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요. 얘를 교점 A, 얘를 교점 B라고 이렇게 잡아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꼭 뭘 물어보는 줄 알아? 어떤 하나의 x,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선분 AB 위의 점이래. 선분 AB 위의 점이래.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얘가 선분 AB 위의 점이래.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어필을 할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h-1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요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 쌤이 지금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려고 그 2022년, 2021년 내신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다 유형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2차 함수 단원이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문항수가 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전체적인 통계의 결과를 봤을 때 그 단원의 용량이 개 큰 거야. 선생님 그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문항수도 개 많아. 그러면 진짜 모든 각 학교에서 이 단원을 그만큼 중시한다라는 얘기야. 그만 중시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히 우리 대원 친구들 지금 요 두 개는 하프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하나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여기다 뿅 이렇게 그려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fx 이렇게 잡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옛날에 이거를 선생님이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 문제를 내가 김연아한테 물어봤더니 김연아가 대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그녀는 다시 이걸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교점 띵띵띵띵띵띵 감마 뿅 방정식이라고 쓸게요. fx 마이너스 2gx는 빵의 해가 p하고 q래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 p, q 대소비교 하시오. 대소 관계라고 쓸까? 대소 관계? 뿅. 저렇대요. 조금만 생각해줘 봐봐. 초보를 내가 한다면 아니야 기억 안 나? 선생님. 그냥
위로 올리면 안 돼? 여기 그 R 위로 올려? fx랑 gx의 교점이 어. 알파랑 감마인데 그거랑 gx의 교점 오! 맞아. GX가 몇 개라는 소리죠? 두 개죠. 두 개라는 소리는 하나하나 쪼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식을 바라보냐면 여기에는 요 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fx 마이너스 gx는 gx 넣가! 이렇게요. 알았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잡을 수 있어? 새로운 함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hx라고 새로운 함수로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라봐? y는 hx랑 y는 gx와의 교점이 pq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럼 난 여기 그래프에다가 y는 hx를 그려줘야 되고 이 hx의 근은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그 근은 교점의 좌표들이다. 교점의 좌표들이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해가 되는 hx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은 그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이놈이 바로 나 hx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hx랑 뭐랑 찾으라고요? gx랑 찾으래요. 그럼 우리 지금 보면 얘하고 어디야? 얘네 얘가 지금 pq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p하고 딩딩딩딩 내려서 q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물론 여기 쌤이 지금 대소비교를 안 쓰긴 했지만 이왕이면 이제 p가 q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제 쌤이 쓴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쵸? 그럼 대소관계 어떻게 됩니까? 알파랑 p는 같고요. 그 다음 베타고요. 그 다음 감마고 그 다음 제일 큰 게 바로 Q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위치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냥 X 축과의 교점을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폭이 사실은 달라질 수 있죠. 저게 실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fx를 쌤이 지금 최고차한 개수로 최고차 2차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fx하고 hx가 폭이 같을 거예요. 지금 개수가 똑같으니까. gx는 1차잖아. 그럼 여기에서 2차식은 누가 결정을 해? fx가 결정을 하는 건데 fx는 2차니까 원래. 그러니까 hx는 fx의 최고차한 개수랑 hx의 최고차한 개수가 같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어떻게? 네? 아니에요. 근데 쌤이 저거 일부러 좀 넓적하게 그린 거야. 오, 김연아 기억을 잘 하고 있구만. 이걸 했었어요. 했었어, 우리 외고 수학 시간에. 근데 참 신기해. 그때도 대답을 했거든, 현아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볼 줄 안다는 거잖아. 참 신기해. 다행이다. 중간고사를 우리 직부할 때도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읽으시길. 워낙 바보들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지금 못 보면 뭔가 쇠퇴하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지. 지금 그때는 대답했는데 지금 못하면은 선생님 실망할 뻔했어. 있나요? 네. A랑 Q는 같은 거예요. 네, A랑 아니 알파랑 P는 같은 거예요. 맞아요. 알파랑 P는 같은 거예요. 혹시 준아 쌤이 좀 도와줄?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이거는 이해했어? 네, 저는 요거는 괜찮아? 그러면은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괜찮은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한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두 개의 교점이 아니지. 해를 찾아야 되는데 해를 찾는다라는 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요 fx-gx라는 걸 새로운 함수로 도입을 시킨다면 이 hx의 해는 뭐겠어? 얘의 해. 얘는 fx랑 gx의 교점이 해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너 말해봐. fx랑 gx랑 교점의 좌표가 뭐랑 뭐야? 알파랑 감마야. 그럼 여기서 얘는 알파랑 감마가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쌤이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그릴 때 어디랑 어디를 찍었어? 지금 x축과 교점을. 빨간색 함수 봐봐. 아니지. 저기 뭐라고 찍었어? 여기 얘. 알파하고 뭘 찍었어? 감마를 x축과의 교점으로 찍어가지고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지금 그렸잖아. 괜춘? 네네네.
이해됐어요. 좋아요. 됐죠? 네. 그러면 그 쌤이 여러분들 확인학습의 문제를 이거 개념을 이용해서 풀게끔 하려고 넣어놓은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내가 뒤쪽에 넣어놨나? 네, 아니, 어딨어. 14번. 확인학습 14번 있죠? 확인학습 14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 확인학습 14번. 한번 지금 해봐봐. 확인학습 14번.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나는데요. 직선이 무려 2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포물선을 잡을 때 선생님 fx라고 잡을게요.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분필이 항상 말썽이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선 L 있잖아요. 얘하고 L이 만났고 직선 M 이렇게 만났대요. 근데 L과의 교점의 X 좌표 뭐라고 하답니까? L이랑? 마이너스 2하고 2가 교점의 좌표다. M하고의 교점은 뭐하고 뭐였냐면 1하고 5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직선이니까 우리 그냥 얘를 GX라고 잡는 거야. 얘를 HX라고 잡아보자 이거야. 응?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오케이. 얘랑 얘를 내가 이용을 한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두 개는 fx 잘 봐. 마이너스 gx는 이라고 니네 식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하는 거야. fx랑 gx랑 만났으니까. 됐어? 최고차 한계에서는 뭘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a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 gx는 1차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a라고 잡아놓고 그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2였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얘랑도 만났어. fx랑 hx랑도 만났다고. a하고서 그때 x 좌표가 1하고 5야 라고 니네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였냐고. L하고 M하고의 교점을 찾으라고 해도. 그럼 우린 이 둘을 그대로 모으면 되는 거야. 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둘을 그대로 빼면 된다고. 빼면. 알았지?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뭐 hx 마이너스 gx가 나올 텐데 사실 상관은 없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그럼 둘의 교점은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죠? 여기 영어로 만드는 해를 찾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다라는 얘기를. 주호 괜찮나요? 준아 괜찮아요? 머리를 지금 쥐어뜯고 지금 멘붕이 왔어? 이거 괜찮은데? 둘이 만났으면 식 작성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안 되는 데가 어디야, 준아? 저요? 응. 저는 하다 보면 되겠죠. 그래, 이따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알려줄게. 알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쌤이 뭘 설명을 하고 싶냐면 15번 있잖아요. 확인학습 15번. 이것도 쌤이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할 때 이 얘기를 쌤이 사실은 조금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나중에 스투에서 여러분들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스투에서 알았지? 지금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fx가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gx가 있어. 이게 접선이야. 여기에 요 x 좌표를 쌤이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됐어? 그럼 두 개가 만났어. 그럼 두 개가 만나면 우린 뭘 작성하지? 방정식을 작성해. 그치? 그 방정식을 작성하는데 아마 쌤 생각에는 너네가 이거 방정식 작성해봐 그러면 fx하고 gx를 뺐다.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었겠고 그 방정식의 해가 는빵으로 만드는 해가
알파일 텐데 그 알파는 중근이었을 거야. 접한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괜찮?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쌤이 그냥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의 식은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얘를 알려주는 거야. 너네한테.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몰라. 혹은 얘도 알려줘. 근데 뭐 얘를 몰라. 그래서 쌤이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fx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에서 fx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알파에서 접한다라는 건 아니까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 하고 저기 있는 gx를 어떻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를 뭐 한 거니까? 이항시킨 거니까. 그쵸?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fx라는 2차 함수를 작성할 때 있잖아.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 부분은 알파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뒤에 써지는 1차식은요.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이 뒤에 나머지 부분으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fx라는 식을 작성할 때 내가 지금 알파, 이게 이제 접점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점이잖아요. 접점이 알파다 라고 안다면 알파에 대한 중근이니까 2차라고 작성을 하고 그 뒤에 1차식 나머지 부분은 알파에서의 접선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된다. 이 개념을 알면 fx라는 식 작성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에 들어가서 접방을 배울 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fx 식 작성, 함수식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를요. 수상에다가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풀려고 했던 아까 쌤이 15번 있잖아요. 15번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포물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점 1,1을 지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걔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포물선인데 얘는 점 1,1을 지난대요. 그리고 뭘 알려줬냐면 여기 점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냥 x-3과 접할 때 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접선이 y는 x 빼기 3이래요. 이거를 알려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보면 보통 애들은 또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이걸 그냥 넣어요. 1,1 지난데 그럼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고 그래서 abc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얘도 지나잖아요. 2, 마일 또 집어넣어요. 근데 여전히 미지수는 3개고 식은 2개야.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판별식 갖다 쓰겠지 막. 난리치고.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특정한 점에서 x 좌표 알려줬지? 그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지금 알려줬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 너한테 함수식 작성하세요. 이거를 지금 이 문제가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 함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함수는 어디에서? x가 2에서의 접하는 거니까 x-2의 제곱하고 그 뒤에 나머지 x-3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는 얘기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1,1 지난다고 했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면 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A 값을 찾아주면 함수식 작성 끝.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선에서 네, 좋습니다. 고마워요. 16번 한번 볼게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 16번이 질문이다. 왜 질문일까? 우리 애가 이걸 질문을 했다면 왜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어요.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났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1사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근데 우리한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난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뭘 작성했을까요? 네, 두 그래프가 만났어. 그럼 내 생각엔 너희들이 방정식을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 다음 사고로 생각해볼까? 근데 교점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 방정식의 해가 사실은 그래프로 넘어간다면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정답이야. 근데 Y 그걸 못 찾겠어. Y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야? X좌표가 양수인 거지. 왜요? 왜 신경 쓰지? X좌표가. 왜 그런지 한번 볼까?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났는데요. 포물선하고 직선이 만났어요. 지금 보니까 봐봐. 직선 봐봐, 직선. Y는 X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Y는 X 플러스 1. 그럼 내가 여기에서 두 개의 교점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잡으면 자동으로 Y값의 부호도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얘네가 이 그래프에서 제 1사분면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 방정식의 해는 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난 이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너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양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요. 근데 문제를 쓱 보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했나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나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뭘 생각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의 실근 가질 조건 두 번째 뭐죠? 합이 양수요, 곱이 양수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겹치는 범위, 그러니까 저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거 해놓고 그럼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 혼자 그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은 그 X값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서 봐봐. 바보야.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바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쌤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선생님 남자친구가 선생님 원래 근데 바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 근데 선생님 남자친구한테 바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엄청 갑자기 선생님 머리 퍽 때렸어요. 퍽. 그래서 깜짝 놀랐어. 선생님 바보라고 말한 게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 퍽 때리더라고. 무슨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물론 막 엄청 세게 빡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야? 했더니 바보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다. 바보는 되게 귀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랬어? 등신하는 거보다 등신아. 아 너무 무서워. 영우야. 이거보다는 바보야. 아 그렇지 그렇지. 대상이 너무 아우 등신이라고 할 줄은 몰랐네. 깜짝이야. 자 아무튼 17번 볼게요. 17번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겠다라고 한 문제입니다. 17번. 17번이요. 그 fx가 2차고 gx가 3차라서 선생님 이거 2차 우리 아닌데요? 이거 지금 2차 함수 단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게 나와 있거든요. x 플러스 1 fx 이렇게 나와 있고 빼기 뭐 g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뭐라 했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1 얘는 지금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방정식이요. 근데 fx를 눈팅으로 쓱 보니까요. 그 위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혹시 이게 보이나?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혹시 이게 보이나? fx 한번 눈팅으로 쓱 봐봐. 보이지? 이 거리길래. 그럼 나는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 아, 왜 그 fx 앞에 이놈을 붙여놨는지 알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겠다 하고서 이런 것들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세상에 그럼 우리가 여기다 들어가면은 2하고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gx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지금 a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2x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결국에 남는 거는 x 그 다음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 마이너스 1, 그렇지. 원래는 이거거든. 근데 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뭐냐면은 나는 이거 지금 쓱 보니까 여기 말고 누구랑 짝이었으면 좋겠어. 얘랑 짝이었으면 좋겠어. 왜? 이 미지수가 A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 해서 내가 조금 더 위쪽에 그려놓는 거랑 그냥 요거 해가지고 그냥 원점만 지나 라고 보는 거랑은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얘도 이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쌤이 푼 방법은요. x-2라는 직선과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의 교점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고 했지만 나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확인을 하겠다. 그런데 그 교점의 좌표가 근에 대한 조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보다 큰 근 한 개가 있어야 되고 1보다 작은 근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다시 들어오라고 할까요, 준아? 네.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야, 얘기하지 마. 망했다 거기서 망실이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사건대로 실이 붙지 않았는데 저 지금 최선씨랑 닮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아무튼 대단한 친구예요. 자, 세상에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야. 아무튼 봐봐.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 그 해가 하나는 1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난 지금 저 2차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2차 함수를 못 그리겠어. 왜? 그치. 부호를 모르니까. 즉 그래프 개형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AX제곱을 못 그리겠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렇지.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오케이 좋다 이거야.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내가 보겠다라는 소리고 두 번째 뭐 할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갈게요. 근데 나 여기서 질문해볼까? A가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안 되죠. 그럼 X가 2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는 근이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쌤이 뺀 겁니다. A는 0은 될 수 없다라고 미리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가볼게.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두 개 그릴 거거든요. 하나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면 쌤이 모르겠어. 그냥 대략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내가 그렸어. 현아 말투. 뭐만 하니까. 그리고 손을 맨날 이렇게. 자, 그럼 이 직선 그릴 거야. 기울기는 1이고 y 절편은 어디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려. 쌤 얘랑 어떻게 됐는지 우리 확인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얘를 내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벌려볼게 한번. 알았지? 일단 요 정도 직선은 고정. 됐지? 만나야 되거든요. 무려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2점에서 만나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있잖아. 딩딩딩딩딩딩딩딩 넓혀가지고 어떻게 2점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느낌이 오지 않아? 이미 얘는 어딜 지나기 때문에 여길 지나기 때문에 2점을 지나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두 개에 만나는 그 교점의 x 좌표가 반드시 2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큰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럼 우리 여기서는 봐봐. 이게 이제 결국엔 답이 될 텐데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직선은 그냥 그려놓으라 그랬어. y는 x-2 이거 직선을 일단 그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0,0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쌤이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뿅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근은요. 요 x 좌표는요. 반드시 1보다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왜냐면 이쪽에서 뿅 떨어지면 분명히 1보다 작은 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 요 놈이야, 요 놈. 얘는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1이라는 x 좌표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교점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내 입장에서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놈 함수값 있죠. 요 함수값은 1을 직선에 집어넣었을 때 얘보다 어때야 되죠?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봐봐. 항상 이렇게 교점을 기준으로 좌우 한번 봐봐봐. 이 교점 기준으로 얘들아.
왼쪽은 노란색이 더 위에 있지. 오른쪽은 흰색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에서 있잖아. 대소관계가 서로 바뀌어요. 그치? 접하게 만나지 않는 이상은 교점에서 대소관계가 서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쌤이 지금 1이 더 이 교점으로부터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을 2차 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을 직선에 대입한 함수값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쌤이 1을 직선에다 대입했더니요. 그 결과가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거든요. 그럼 1을 2차 함수에 대입했더니 그 결과는 A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저 A라는 놈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8번도 선생님이 이제 이걸 왜 질문했을까? 18번이 왜 질문일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 x가 0 이상에서 직선하고 포물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아까랑 잠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상황이랑 비슷한 16번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아까 저기는 x가 0보다 크다. 1서점에서 만났으니까 양수인 범위에서 만나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0 이상인 부분에서 만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사실 그렇게 경우를 두 개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쌤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나는 상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반대를 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경우를 나눠야 되긴 하겠다. 왜냐면은 두 개에서 양근에서 만나는 건지 둘 다 양근에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은 둘 다 하나는 양 하나는 이렇게 만나는 건지 이걸 경우를 어차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면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그냥 그렇게 할게요. 봐봐. 두 개의 그래프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이 범위에서 해가 없어. 2차 방정식이 0 이상이 되는 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그럼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음수근이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냥 실근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여러분들 답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 또는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조건,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조건에 합집합 개념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답으로 해줘야 돼요. 겹치는 거 말고. 알았지? 얘이면서 동시에 얘일 수 있는 거야? 음수근, 실근 갖는다고 해놓고 허근일 수 있는 거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20번은요, 예전에 대치동에서 이게 쌤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지금 그 학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경기고였는지 휘문고였는지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그때 애들 완전 우르르 쾅쾅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fx하고 gx하고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fx는 빵의 두근이 모두 방정식 gx는 빵의 두근보다 크기 위한 그럼 둘 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니네 이거 잘 보면 알겠지만 fx 최고차항 계수 1이고 gx도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그럼 이 폭이 어떻다는 소리야?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한 놈이 개 넓고 한 놈은 좁아가지고 이게 더 크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 평행이동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같은 거를. 물론 여기까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 얘가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있었겠지. 그치? 근데 반드시 x축이랑 이렇게 둘 만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fx는 빵의 두근이 모두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요 놈이 fx야. 그 다음에 요 놈이 뭐가 되는 거고? g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 주인공 누구였는 줄 알아? 추계방정식도 좋아. 추계방정식도 쌤이 쓸 거야. 교점에 나이스. 이 문제 주인공이 얘였어요. 얘. 왜? 쌤이 요 교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넣었을 때 있잖아.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 돼. 양수. 왜요, 쌤? 봐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두근이 여기 있고 여기 두근이 이렇게 있어. 그럼 보여? 여기 교점의 x 좌표의 함수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서로 이렇게 막 교점이 섞여 있는 상태면 대소관계가.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되려면 이놈의 함수 값이 양수여야 된다. 이거를 써먹는 문제였던 거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저것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가 fx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은영이가 얘기한 축의 방정식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영은이가 미안해. 은영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선생님 사촌동생이 은영이거든요. 가뿐싸 어쩔 거. 자, gx 볼까요? gx는 대칭축을 알려줬어요. x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근데 fx는 대칭축을 모르지만 우리가 좌표를 잡을 수는 있겠네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a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저 알파를 먼저 찾아줘야 돼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다라고 해서 쌤이 방정식 작성할게요.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뭐냐면은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될 텐데 그치? 그럼 식을 예쁘게 잘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a 빼기 1 x는 a 빼기 1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먼저 a가 뭐일 수도 있는 거죠? a가 사실은 1이거나 그렇지. a가 1이거나 아니면 뭐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1이거나 또는 x는 2분의 1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우가 나올 텐데 a가 1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a가 1이면 띵띵띵띵띵띵 그럼 이 교점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내실근이 아니라 다 같은 거가 중근의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a가 1인 상황은 발생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 교점 x 좌표가 얼마라는 사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양수여야 된다. 사실 한판축 그걸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선생님 19분 네.